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방금 제가 대북주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영상을 녹화를 하고요. 일단은 주말간 북한의 그 열병식의 그런 행사가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기념식이 있게 되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또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뭐 결론을 짓고 얘기를 하자면 뭐 대북주의 오늘 정강후약은 제가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꼬리 달 수 있고 정강후약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와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할 건 아니니까 북한이 이렇게 약간 호재성의 우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온 건데 그게 우리가 기대하던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던 내용에선 좀 못 미치는 북한의 직접적인 뭐 그런 호응이나 뭐 국제사회로 나온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연설이 화제가 됐어요. 악재, 안 좋은 악재로는 이렇게 신형 무기를 공개한 내용인데, 이 내용 전에 연설을 먼저 보자면, 일단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제가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뭐 도발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 뭐 공격을 안 할 거다라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에도 제가 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에 맞게 뭐 고맙습니다라든지 미안하다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와는 달라요. 얘네는 최고 존엄이잖아요. 독재자잖아요, 독재자.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 위치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할 만한 단어는 아니죠.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단어들이. 하지만 김정은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미안하다고 하고 있고 또 고맙다고 해요. 그게 이제 김정은이 다른 인물들과 이전의 독재자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하는 점이었고, 그리고 이 전문에서 또 기대할 점이 있죠. 쭉쭉 내리다 보면은 이 악성 비루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비루스에 대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일단 북한이라는 국가가 세계를 걱정을 합니다.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의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한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남녘의 동포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직접 언급을 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종전선언을 또 계속 밀고 가는 민주당의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아까 잠깐 봤던 그 무기와 관련해서는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좀 길죠. 하나만 더 보고 지나갈 겁니다. 자, 더 내려가야 되나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거나 맞닿을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 위협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었습니다. 복무원 충실하고 동계급 그리고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된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자위적 정당 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
어, 국가의 자주권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안전을 갖춰놓게 한다면 우리를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응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제적 사용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10병씩 이런 행사에서 공개를 한 거는 사실상 그냥 북한이 이후에 정말로 협상을 하고 뭐 이것저것 대화, 물밑 협상을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런 거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의 힘이 있는 국가야. 근데 너네가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만한 협상을 해줘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이 직접 우리는 선제적 타격은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이렇게 발표를 그냥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 기사들에서 언론에서 항상 북한의 이벤트 일정만 있으면 맨날 북한의 도발 우려 이런 기사를 맨날 뭐 얻어 걸려라 식으로 제가 맨날 써내린다고 했는데 이로써 이제 북한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본인들의 그런 힘을 과시하느라 우리나라에 또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도발을 하는 행위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악재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신형 무기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괜찮게 지나간 거예요. 김정은 전문에서 직접 김정은이 읊은 전문에서 한 얘기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한 줄 남녘동포의 그런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북한 김정은의 그런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때다 하고 또 종전선언이 답이다 라고 이어가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밀고 갑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차기 외교위원장 후보 3명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서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지속되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거듭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내용은 뭐냐면 종전선언을 지금 계속 밀고 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게 당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북한이 하겠냐. 근데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약간 평화를 구축하고 얘네랑 이렇게 협상을 하고 뭘 교환을 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전쟁이 그냥 끝나게 되면은 북한이 김정은 전문에서 아주 가장 최근 전문인 이틀 전에 그런 전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제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종전선언이 결국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 이후에 추가 개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또 포기를 하기까지 이런 목표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출발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또 근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주미 대사가 미국에 거주하는 이 대사가 주둔하고 있는 이 대사가 저기 국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법률적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면 종전선언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 법률적 의미는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법률적 의미가 있어야 더 그냥 또 잠깐 얘기 나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미국에서 걱정하는 건 이렇게 했다가 북한에 그냥
약간 뭐 나중에 또 제재만 풀어준다든지 북한을 조금 더 오히려 핵 개발을 할 만한 더 좋은 그냥 환경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 북한의 제재를 쉽게 풀어주지 않은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적과 관련해서 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과의 정말로 협상이 좀 제대로 조금 더 지속성 있게 이어지려면, 노딜이 아니라 이어지려면 종전선언이 출발이라는 이 의미는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은 사실상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결국에 여기서 나온 내용도 비핵화로 가는 게 사실은 종전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여는 거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비핵화 프로세스의 하나가 종전이다라는 그 출발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만 동의하면 된다는 것, 미국 고위 관료 접촉 결과 북한만 동의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죠.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당연히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미 채널, 남북 채널 없다면서 물밑 협상을 할 채널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물밑 협상이라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기대하던 물밑 협상에서 뭐 물물 교환이나 뭐 그 나아간 그런 뭐 금강산이니 뭐 철도니 뭐 어떠한 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종전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화를 설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 그 북한의 호응이 만약에 나온다면 종전선언에 동의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지금은 그 단계에 있는 거고, 설득을 하는 단계인 거고, 그 기간으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 미국의 정권이 지금 바뀌는 쪽으로 거의 우세하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이 있기 전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노려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전문에서 봤다시피 이 악성 비루스가 지나가고 손잡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거는 코로나가 끝나야 만나겠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정말로 딱 손잡고 만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북한이 여기서 뭐 물밑 협상이든 정말로 종전선언에 동의든, 여기서 이런 북한과의 그런 대화가 오케이로 나와서 발표가 된다면 그게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직접 만나고 뭐 어떻게 돼야, 뭐 그거는 화상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떻게든 해결을 할 문제인 거고, 결국엔 이 동의만 한다면 이제 제대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종전선언의 동의를 보던지 뭐 아니면 다른 걸로 뜻밖의 그런 북한의 호응이 있다면 뭐 당연히 좋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밀고 가는 걸로 봤을 때는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계속 꼬드기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북한이 넘어오면은 그때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뭐 만나고 자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한 방 나오고 죽고 한 방 나오고 죽고 이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제 뭐 최소 한 달간은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대북주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출발이 되는 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일단 10월 중에 북한의 정말로 호응이나 아니면 뭐 종전선언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우리가 미 대선 전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우리는 여전히 대북주를 홀딩을 하는 거고, 뭐 오늘 정강우양 나오고 이런 거에 전혀 매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유지 못하고 죽는 거에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김정은이 저렇게 언급을 한 것 자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준 건 사실이고 그게 시장에 반영된 거고, 근데 이게 지속성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어차피 이후에 다른 내용이 나와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단발성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말관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대북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해봤고요. 얘기를 쭉 해온 내용처럼 우리는 홀딩으로 10월 중에 정말로 종전선언의 동의라든지 뭐 북한의 호응이 나오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러면은 더 길게 이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대한 그 수익 실현을 모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쭉 이어갑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